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화장품법 제3조의 3에서 제5조까지 볼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이 제목을 화장품 하루 10분 화장품 법령이라고 정했는데 예전 이 강의가 하루 10분이 아니라 30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10분 안에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가장 최신 개정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넘어가셔서 자, 화장품법 제3조의 3은요,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화장품 영업의 3요소,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시판되는 화장품에 대한 최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였죠. 그래서 보시면 어디죠?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은 다 외워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의 영역을 보시면 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화장품 제조업자랑 책판업자, 맛판업자. 근데 이번 제3조의 3은 뭐냐면 결격 사유. 그러니까 누가 제조업자가 될 수 없는가, 누가 책판업자가 될 수 없는가, 누가 맛판업자가 될 수 없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목록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2번, 4번, 5번.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조업자가 될 수 없고 2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책판업자랑 맛판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정신질환자 1번과 3번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의 중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만 될 수 없다. 책판업자랑 맛판업자는 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인데 책판업자여도 되냐? 됩니다. 마약 중독자인데 마판업자 돼도 되냐? 됩니다. 얘네 둘은 얘만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또 보면 이건 영업자의 결격 사유거든요. 이 뒤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근데 조제관리사는 정신질환자랑 마약류의 중독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도 그러니까 이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는 맞춤형 화장품 제조업 아니야 잘못 죄송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비슷하다라는 거 하나 잡고 가실게요. 그래서 보시면 정신질환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마약류의 중독자, 그리고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두 가지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집행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면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화장품법 제24조 이건 등록 취소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이 24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을 어긴 사람, 어겨가지고 이제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은 제조업자 안 됩니다. 그런데 책판업자랑 맛판업자는 2번 똑같죠? 4번 5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2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사람만 얘네 둘이 될 수 없고 다만 1번하고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이런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인데 그 의사가 당신은 제조업자가 되기에는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지만 그 정신질환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래서 이제 의사가 너는 제조업자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전문의의 소견을 띄워오면 제조업자가 가능합니다. 마약류의 중독자의 경우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류의 중독자는 무조건 안 돼요. 제조업자가. 넘어갈게요. 자, 제3조에 4 보시면 맛화조 시험에 관한 사항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고요. 식약수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부정행위한 사람은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는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점 3년 외워두시고요. 식약수장은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그것이 어디예요? 한국생산성본부. 그래서 그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어디에서 주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선생님 앞에서는
한국에서는 식약처장이 실시한다는데요. 네, 맞아요. 식약처장이 실시하고요. 식약처장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식약처장이 위탁을 맡긴 거죠. 내가 문제 내기도 힘들고 출제위원 선별하기도 너무 힘들어. 나 할 일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생산성본부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네가 좀 해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한테 현재는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보시면 시험지 앞 맨 밑에 한국생산성본부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자, 기타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제3조의 5 보시면 화조의 결격사유 나왔죠? 결격사유. 아까 전에는 영업자의 결격사유였어요. 그래서 제조업자, 책판업자 그리고 맛판업자에 관한 결격사유였는데 이번은 맛화조의 결격사유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여러분들 중에 될 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랑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정신질환자 안 되고요. 하지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오케이라고 했죠. 피성년 휴견인도 안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뭔지 아시죠? 이거 그 미성년 근데 이제 미성년자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약간 이렇게 맛화조를 하시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약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견이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 3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 3항에 보시면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도 안 되고요. 마약 중독자랑 마약류의 중독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중독자, 그러니까 그 항정신성 의약품을 먹는 것도 마약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요만큼이라면 마약류의 중독자는 이만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고,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두 가지 법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갔거나 이런 것에 대한 조항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을 어겼을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두 가지 법을 어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렇고 이제 그 결격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3조의 8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그 식약처장이 이제 조제관리사 중에 이제 좀 약간 불손한 그런 조제관리사를 처벌을 하죠. 근데 뭐 자격증을 허락 없이 몰래 대여를 해줬다던가 팔았다던가 이런 조제관리사를 처벌을 하고, 그러면 이 조제관리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못 하거든요, 이 맛화조를.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지 않은 한 2년이나 1년 6개월, 2년 8개월 이렇게밖에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맛화조가 될 수 없겠죠. 3년이 지나야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고 다시 합격을 해야지 맛화조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제3조의 6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맛화조의 자격증은 대여할 수 없다. 맛화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것도 불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의 맛화조로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홍길동 씨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짤랑이 씨가 있어요. 그 짤랑이 씨한테 짤랑이 씨 제 이름표를 받으세요. 이제 맛화조로 이제 활동하시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 급해서 그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불법이죠. 자, 이 양도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아니니까 양도는 아닌가? 여튼 몰래 지금 이렇게 증여를 한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도 안 됩니다. 뭐 돈 주고 팔거나 아니면 돈 주고 대여해주는 행위 다 불법입니다. 돈을 안 줘도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맛화조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처벌받겠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제3조의 7 보시면 맛화조가 아닌 자는 맛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맞춤 화장품 판매점도 아닌데 판매점인 양 일반 그냥 화장품 소매업소인데 근데 걷다가 이제 고객님 어서 오세요. 당신 누구세요? 고객님, 전 고객님의 맞춤형 그 화장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있는 맞춤형 화장품 전문 판매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맞춤형 화장품 처방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소리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말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말인데 이 말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아니면서도 이 말을 썼다. 불법. 아니면 이 말과 유사한 명칭 맞춤형 화장품 처방 관리자 뭐 이런 말을 썼다. 그럼 불법이죠. 그래서 이건 처벌받습니다. 3조의 8 보시면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잘못한 경우 처벌받는다라는 얘기고, 그 처벌의 내용은 자격 취소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자격을 취소받을까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정행위한 경우죠. 자, 제2조 2항 보시면 제3조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5를 보면 되겠죠? 이거죠, 이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결격사유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정신상태가 정말 말짱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선임돼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진상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나한테 엄청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내가 정신병에 걸렸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 질환자로 분류가 됐어요. 이러면 안타깝지만 식약처장은 그 사람에게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죠.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자, 3호 보시면 제3조의 6,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맞춤 화장품 관리사의 업무를 보게 하거나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불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제4조 보시면 이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그래서 제4조가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를 하려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외우세요. 제조업자, 책판업자, 대학, 연구소 4개 꼭 외웁니다. 제조업자, 책판업자, 대학, 연구소 이 4가지. 즉 선생님,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를 할 수 없나요? 네,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4명밖에 없고요. 4사람들밖에 없고요. 대학, 연구소,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 안 되고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안 됩니다. 하지만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할 수는 있어요. 이 기능성 화장품을 얘네들한테 납품 받았겠죠. 책판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미 인정받은 것을 맛판업자에게 이게 납품을 했다면 그것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그거는 가능하지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내가 이번에 이런 화장품을 만들었어. 이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고 싶은 걸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서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른 조항에 보면 식약처장이 할 일이 정말 많으므로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식약처장이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근데 제가 수업 들을 때는요, 기능성 화장품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 한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왜 자꾸 거짓말 치세요? 막 이렇게. 아닙니다.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이걸 하나하나 답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강의로 제발 그런 질문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자, 식약처장, 이게 이런 거죠. 학생을 관리하는 건 교장이 한다 해놓고 그 다음 조항에 교장이 할 일이 많으므로 교장의 그러한 권한을 담임에게도 양도한다.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관리할 그런 것은 선생님한테 있지, 담임선생님한테 있지,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스탑. 자, 2항으로 넘어갈게요.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효능 효과에 안아서 실시한다. 그쵸?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 규정된, 이거 제가 지난번에 기능성 화장품 제5목 말했죠. 5가지 목. 그 5가지 목에 규정된 효능 효과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심사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거 당연한 거죠.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총리령은 뭐예요? 계속 총리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화장품법 시행 규칙이죠.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서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그냥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거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심사나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제조업자, 책판업자, 대학, 연구소 4그룹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제4조의 2 넘어갈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 품질 세트 단어 별표 100개, 안전과 품질을, 이거 빈칸 뚫으면요, 여러분 주관식 쓸 수 있어야 돼요.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근데 그 자료 이름은 제품별 안정성 자료. 이거 제가 숲 먼저 설명드릴게요. 나무 말고 숲 먼저. 자,
그 시중에 베이비 로션, 베이비 크림 이런 거 되게 많죠. 베이비 선 로션, 베이비 선 스틱 해가지고 베이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영유아용 화장품 아니면 어린이 사용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 사용 화장품들이 있어요. 어린이에게 순해요 이렇게 표시가 된 화장품들, 그런 화장품들에 대해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에서는. 근데 그런 화장품을 겉에 표시를 했든 그렇게 광고를 했든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딱 안성맞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 것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화장품에. 이런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가 사용하는 거니까 더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더 안전해야 하므로 안전성과 관련된, 그리고 그런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너희들이 보관해 라는 거예요. 누가 보관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제가 말했죠. 시판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책임, 최종 책임 누가 진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따라서 모든 서류들은 다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러한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라고 보장하는 자료를 뭐라고 한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고 한다. 제목 일단 외워두시고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 여섯 가지는 다, 이 세 가지는 다 외워두세요. 통으로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눈 감으세요.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자, 제품별 안전성 자료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주관식이 100% 이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제조 방법, 설명 이런 말, 안전성 평가, 안정성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제품의 효능 효과라는 말, 증명 이런 말 꼭 외워두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 실태, 사용 후 이상 사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주기는 5년입니다. 이거 시행 규칙에 나오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실태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위의 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말은 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서 제가 상세히 또 다뤄드릴 거예요. 자, 3항 볼게요. 식약처장은 소비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요. 4항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 기타는 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으로 정할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약처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러한 화장품을 시판하고 있는 최종 책임자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바로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자료라는 것은 안전성 자료를 얘기하는데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고 법에선 얘기한다. 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5조 영업자의 의무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업자 누구 있어요? 영업자 딱 세 사람이죠?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영업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업자는 세 분들밖에 없어요.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밖에 없다. 자, 제조업자 볼게요.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시설, 기구 등에 대한 관리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해서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시행 규칙에서 말할게 라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원료라는 말은요, 제조업자한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원료를 가지고 이게 화장품을 제조하죠. 그래서 이 원료는 제조업자가 보통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재도 마찬가지. 자재는 뭐예요? 이거 화장품 담는 박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재. 완제품은 이제 그런 이 원료나 자재, 화장품 통 하고 원료를 섞어서 만든 그 화장품, 최종 화장품 완제품. 근데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완제품은 유통 직전에 있는 화장품을 완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검사 검정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 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 대책 마련 의무에 관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하나 상세히 뜯어볼게요.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안전관리 기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화장품에서는요, 화장품 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안전하고 품질입니다. 안전, 품질, 세트 단어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초금 책임을 지므로 이런 사람들은 품질 관리도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고요. 안전 관리도 똑바로 해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된 너네들의 기준을 보여줘라는 거고요.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 및 실시 의무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취 화장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마취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왜 안 돼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는 건 일단 안 되죠.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하면 안 돼요. 맞춤 화장품 전용으로 되는 화장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 땡에서 뭐 어떤 화장품 판매한다. 그럼 그 화장품을 우리가 사와야지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걷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팔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맞춤 화장품 전용으로 나오는 내용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도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나오거든요. 이 시행 규칙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시행 규칙에 따라서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원료의 목록 같은 거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여러분 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된다는 거 전입니다. 전에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유통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하면 이제 과태료 먹는 거예요. 자, 이런 불법인 거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맞춤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매년 몇 회? 1회.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거든요. 1회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과태료 이번에 새로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7항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된다.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시행 규칙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전성하고 품질, 또 안전하고 품질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 8항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자, 여러분 보시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주체, 정기 교육의 주체는 책판업 관리자랑 조제 관리사입니다. 근데 이런 영업자들,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는 교육을 매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이 식약처장이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문제가 있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꼭 문제가 없더라도 뭐 이번에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너희 교육 좀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는 건 관리자랑 관리사들인데 이런 업자들은 뭐다? 업자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식약처장이 교육을 받아라 라고 교육 명령을 내리면 그때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5조 마지막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업, 책판업, 맛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4회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제조업, 책판업, 맛판업을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영위를 하거나 2개를 하거나 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식약처장이 너 교육받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 개에 걸쳐서 하면 이곳 업장에 있는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곳 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이곳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이런 교육 내용을. 근데 한 곳만 영위를 한다면 여기 업자가 한 명이 배우고 오면 이 사람들한테 직원 교육을 시키겠죠. 이런 끝인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쌍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여기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여기를 대표해서 갈게. 그러니까 이 B 업체에서는 여기에 이제 종업원 중에 예를 들어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책임 판매 관리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 네가 대신 교육을 받아줘. 난 여기를 대표해서 교육 받을게. 근데 너도 여기에서 교육한 사람 대표로 해가지고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거기서 시행규칙 해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0항은 그냥 넘어가세요.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